안녕하세요. 이번 리스 이용 교육에서 국내 자료 활용법에 대해 강연할 2021년 리스 우수 서포터즈 인천대학교 정서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곧 과제와 시험이 몰려올 시기죠. 이럴 때 리스가 정말 큰 도움을 주곤 하는데요. 아직 리스 활용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리스 활용 꿀팁을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리스에 정말 편리하고 유익한 기능들이 많은데 시간 제한도 있고 지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리스를 이용하면서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했던 기능들 몇 가지 추려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학교에 다니면서 국내 자료를 자주 이용하게 되니까 이 시간에 꿀팁을 얻어가면 정말 좋겠죠? 리스 서포터즈에 대한 것도 뒤에 짧게 이야기해 보려고 하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대학생이 애용하는 리스 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한 후 제가 뽑은 리스 꿀 기능을 알려드리고 그 후에 리스 서포터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학생이 애용하는 리스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 전에 리스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하자면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 리스는 전국 대학이 생산하고 보유하며 구독하는 학술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리스는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의 앞 알파벳을 따서 만든 이름이고요. 밑에 말풍선에 있는 이 로고가 리스의 공식 로고입니다. 리스는 국가학술연구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가적 연구 경쟁력 강화, 인적 자원의 개발을 통한 차세대 산업동력 제고라는 목표를 가지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리스는 정말 다양한 유형의 자료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학위 논문, 학술 논문, 학술지, 단행본, 연구보고서, 해외 전자자료, 해외 학술지까지 담고 있는데요. 주로 대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자료의 유형은 학위 논문과 학술 논문인 것 같아요. 이 둘의 차이를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학술 논문은 학문의 방법이나 이론, 발전 방향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체계적으로 적은 글로 약 20페이지 이하의 논문이고요. 학위 논문은 학위를 취득하려고 제출하는 논문으로 주로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을 이룹니다. 학위 논문의 분량은 50에서 300페이지 정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생이 애용하는 리스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대학교 4학년이어서 그동안 리스를 이용하는 대학생 친구들을 정말 많이 보았고 서포터즈 활동으로 이용자 인터뷰까지 진행을 해보았는데 역시 논문 원문 보기를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저 또한 논문 원문 보기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검색창에 원하는 논문의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고 해당 논문을 선택한 뒤에 여기에 사진과 같이 원문 보기 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리스에서 논문 보기 정말 간단하죠? 또 좋은 점은 리스 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논문은 굳이 로그인하지 않아도 쉽게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리스 내에서 제공하지 않는 논문은 로그인을 한 후 복사 대출을 신청하시거나 리스에서 연결해주는 타 플랫폼을 통해서 논문의 원문을 이용해야 합니다. 논문을 검색한 후에는 몇 가지 아이콘을 보시게 될 텐데요. 무료, 기관 내 무료, 유료를 구분해둔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 덕분에 자료가 무료인지 유료인지 한눈에 쉽게 볼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그리고 저는 리스 내에 소장되어 있는 논문은 굳이 다운로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이렇게 뷰어 프로그램으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검색을 하고 나서 이 논문이 저에게 확실하게 필요할지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운로드를 받아 논문을 봐야 한다는 건 상당히 시간 낭비, 용량 낭비이거든요. 근데 리스는 이렇게 뷰어 프로그램으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대학생이 애용하는 리스 서비스 두 번째는 상호대차인데요. 상호대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캐리스에서는 리스를 통해 문헌 복사, 단행본 대출 서비스, 외국 학술지 무료 복사 서비스, 해외 논문 구매 대행 서비스, 일본, 중국, 유럽 학술자료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리스의 상호대차 및 원문 복사 서비스로 소속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를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전에 과제를 위해서 한국고전문학의 이해라는 단행본을 도서관에서 빌려보고 싶었는데 인천대학교는 그 책을 소장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리스 상호대차 서비스를 이용해서 타 대학 도서관에 있는 한국고전문학의 이해 단행본을 빌려볼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 밤에 신청을 했는데도 수요일에 도착을 해서 과제를 수월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속기관 이용자와 일반 이용자의 이용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일단 리스에서 상호대차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꼭 리스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소속기관 이용자는 리스에 가입을 한 후 도서관 담당자의 승인이 나면 원하는 자료를 복사 대출 신청하시고 그 자료를 수령해서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이용자의 경우는 리스에 가입하셔서 복사 신청 및 결제를 한 다음 자료를 수령하시면 돼요. 제가 상호대차 신청하는 과정을 이렇게 포스트잇에 적어두었는데요. 이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원하는 자료의 키워드를 검색하고 복사 대출 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 후에 배송 정보, 신청 정보, 발송 방법, 제공 도서관을 선택한 후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시고 다시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리스에 들어가서 구매 신청 현황을 클릭하고 복사 대출 현황을 다시 확인하시면 돼요. 마이리스는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소속기관 이용자와 일반 이용자를 나누어서 비용, 지불 방법, 소요 일수 등을 알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비용이 가장 궁금하시겠죠? 대학생들은 주로 소속기관 이용자로 리스를 이용을 하는데 여기 표에 보면 5,000원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복사는 기본료에다가 장당 복사비를 지불하지만 대출은 5,000원으로 한 건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격 또한 학교마다 다릅니다. 학교마다 지원 비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단 1원도 내지 않고 이 서비스를 이용했었는데 타 학교에 다니는 다른 서포터즈 친구는 2,500원, 5,000원 이렇게 다양하게 비용을 지불을 하고 이 서비스를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점은 학교마다 정말 다르니 학교 내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는 제가 리스를 이용하면서 편리하고 유용했던 기능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은근 리스에 꿀 기능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주로 논문 보기, 상호대차 이렇게만 아시고 리스 홈페이지 내에 얼마나 편리한 기능들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뽑아왔습니다. 제가 뽑은 꿀 기능은 마이리스, 인용하기, 내보내기, 검색 결과 좁혀보기, 참고 문헌 확인, 목차 검색 조회, 다국어 번역 이렇게 총 7가지 정도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마이리스 기능입니다. 마이리스는 내 정보와 사용 권한을 관리할 수 있고 구매하고 신청한 자료의 현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리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측 상단에 마이리스를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내 추천 논문, 내 책장, 내 최근 본 논문, 내 저작물 관리, 내 구매 신청 현황, 내 서비스 사용 권한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과제를 하면서 자료를 워낙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논문을 열어놓고 실수로 닫아버릴 때도 있고 내가 뭘 열어봤더라? 이걸 내가 열어봤었나? 하면서 혼동이 왔을 때가 정말 많은데요. 마이리스 덕에 제가 최근에 본 논문을 쉽게 조회해볼 수도 있고 나중에 다시 보고 싶은 논문을 저장해두고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정말 편리했습니다. 이 기능을 알고 난 뒤로는 제가 찾았던 자료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시 꼼꼼히 읽어보면서 과제를 수월하게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인용하기 기능입니다. 인용하기로 서지 정보를 바로 복사해서 원하는 곳에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리스를 알기 전에는 매번 레포트 쓸 때마다 이제 논문 인용하는 방법을 검색해보고 일일이 한 글자씩 입력을 했었는데요. 리스에서 원문 보기 버튼 옆에 있는 인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지금 보고 있는 그 논문을 곧바로 인용할 수 있도록 복사가 됩니다. 이게 정말 간단하면서 과제할 때 활용성이 정말 높기 때문에 꼭 알려드리고 싶은 기능이었습니다. 인용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복사가 돼서 원하는 곳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보내기 기능입니다. 이건 인용하기 기능과 유사해요. 내보내기는 해당 자료의 정보를 메일, 엑셀, 엔드노트 등 다양한 형태와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일단 인용하기는 직접 어딘가에 복사를 해야 하는데 내보내기는 제가 원하는 형식으로 저장을 해주어서 더 편리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인용하기 기능만 알고 있어서 인용하기 기능만 사용을 했었는데 내보내기 기능을 알고 나니 이게 더 편리해서 더 많이 사용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서지 정보의 형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간략하게 제목, 저자, 연도만 쓸지 아니면 상세 정보를 전부 다 쓸지 고를 수 있어서 편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과제를 하면서 쉽고 빠르게 참고 문헌 작성을 원하신다면 내보내기 기능과 인용하기 기능을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목차 검색 조회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자료를 열람하지 않고도 해당 자료의 목차를 미리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에요. 사진과 같이 원문 보기 옆에 있는 목차 검색 조회를 클릭하면 해당 자료의 목차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를 확인한 후 원하는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 원문 페이지를 바로 볼 수 있어요. 과제를 할 때 한 논문의 모든 부분이 필요한 경우가 정말 드물잖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 목차 검색을 한 다음에 제가 얻고 싶은 내용이 들어있나 확인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딱 그 부분만 이 기능으로 클릭을 해서 열람해보고 자료를 수집하곤 합니다. 네, 다섯 번째는 다국어 번역 기능입니다. 이는 국문 및 다국어 초록에 대한 19개 언어 번역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초록을 혹시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여기 적어놨는데 초록이란 원문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하거나 원문을 읽을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문장 형식으로 약술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로 초록을 읽고 논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파악한 뒤에 이 논문을 다운받을지 고민을 하는데 가끔 초록이 영어로 써 있는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당황을 했지만 리스에는 이를 번역해주는 다국어 번역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초록을 번역을 해서 재빠르게 읽고 이 논문이 제 과제에 필요한지 쉽게 판단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 검색 결과 좁혀보기 기능입니다. 이는 검색 결과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원하는 유형만 선택해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인데요. 원문 유무, 음성 지원 유무, 원문 제공처, 등재 정보, 학술 지명, 주제 분류, 발행 연도, 작성 언어, 저자까지 직접 선택해서 검색 결과를 좁혀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자료를 빠르게 찾고 싶을 때, 자료 조사에 시간을 아끼고 싶을 때 이 기능을 이용하면 정말 유용하겠죠? 제가 사진을 빨갛게 네모칸 쳐둔 거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바로 검색 결과 좁혀보기 창입니다. 리스 검색창에 원하는 논문의 키워드를 검색한 후 이 검색 결과 좁혀보기 칸에서 원하는 유형만 선택하신 후 검색 결과를 좁혀보시면 돼요. 저는 이 기능을 통해서 자료 조사 시간을 정말 많이 단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뽑은 마지막 리스 꿀 기능은 참고 문헌 확인 기능입니다. 이는 열람해본 자료의 참고 문헌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인데요. 한 논문이 쓰일 때 참고되는 문헌이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논문을 찾아서 읽다 보면 자료가 부족해서 그 논문이 참고한 문헌까지 찾아서 과제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리스의 상세 보기에는 참고 문헌을 이렇게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어서 다음 논문을 서치할 때 상당히 편리합니다. 네, 이렇게 대학생이 애용하는 리스 서비스 서포터즈가 뽑은 리스 꿀 기능은 끝이 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강연을 통해서 조금 더 리스의 기능을 잘 알게 되고 더불어 지혜롭고 슬기롭게 과제와 공부를 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작년에 했었던 리스 서포터즈 플레이리스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플레이리스는 리스 관련 콘텐츠 제작, 리스 서비스 모니터링 및 제안, 리스를 알릴 수 있는 독창적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다양하고 참신한 방법으로 리스를 홍보하는 서포터즈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본 전공이 국어국문학과라서 논문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 문헌정보학과도 전공하고 있는데 문헌정보학과는 정보와 자료를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다양한 자료가 담겨있는 리스에 대해서 종종 배우곤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리스가 얼마나 중요하고 유용한 플랫폼인지 수업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리스의 유익함을 알리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외활동이 모여있는 사이트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 이 공고를 보고 바로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리스 서포터즈 지원 공고는 4월 1일부터 리스 공지사항을 통해 지원받을 예정이라고 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 리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재밌고 유익한 활동인 플레이리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합격자의 플레이리스 지원서 궁금하시지 않나요? 일단 2021년 플레이리스는 면접 전형 없이 서류로만 합불이 결정되었습니다. 지원서에는 관련된 교내의 활동사항 기재, 나를 표현하는 키워드 3가지 및 돋보이는 자기소개, 리스 서포터즈 지원 동기 및 활동 계획, 사용 가능 프로그램,
온 오프라인 홍보 활동 및 홍보 콘텐츠 제작 경험, 선호하는 미디어 채널과 최근에 인상 깊었던 홍보 콘텐츠, 리스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점, 자유 홍보 콘텐츠 기획까지 상당히 꼼꼼하게 적어야 하는 문항이 많았었는데요. 저는 이 당시에 스펙이 많거나 활동 경험이 많은 것은 아니었어요. 대신 제가 수업 때 어떤 내용을 통해 리스를 알게 되었고, 이 배운 것에서 리스가 중요한 플랫폼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리스의 중요성과 편리성을 저의 경험을 토대로 널리 알리고 싶다는 점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었고요. 리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점은 담당자님이 제 말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리스 홈페이지에 사진까지 붙여서 설명을 해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자유 홍보 콘텐츠 기획에서는 고학번의 논문 작성 브이로그, 리스 활용법이라는 주제와 대학생 논문 작성 꿀팁 카드 뉴스, 리스를 사용해보자 라는 콘텐츠를 기획했었는데요. 브이로그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영상 내용에 대본까지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고, 카드 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상하고 있는 목차를 지원서에 적었습니다. 저는 지원서에 리스에 대한 관심과 서포터즈에 대한 열정을 많이 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플레이리스는 화려한 이전 스펙보다는 리스에 대한 관심과 서포터즈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충분히 지원하실 수 있고 합격하셔서 알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플레이리스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궁금하시지 않나요?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플레이리스 활동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던 것 같아요. 처음 경험해보는 것도 많았고 저의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데에 큰 몫을 해주었습니다. 플레이리스는 개인 미션과 팀 미션이 나뉘어 동시에 진행되는데요. 개인 미션으로는 주로 리스와 관련된 카드 뉴스를 만들거나 영상을 제작합니다. 리스의 기능 중 하나를 직접 이용해보고 이용 방법과 후기를 담은 카드 뉴스, 나만의 리스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일상 속의 리스를 보여줄 수 있는 브이로그도 제작합니다. 그리고 리스 이용자들의 시각을 담은 인터뷰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팀 미션으로는 리스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톡 진행, 리스 홍보 이벤트 진행, 리스 굿즈 제작 등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고 많은 활동들을 경험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저에게 플레이리스는 정말 좋은 추억과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플레이리스가 정확히 어떠한 콘텐츠들을 제작하셨는지 궁금하시다면 리스 공식 인스타그램을 확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플레이리스는 활동 혜택이 아주 좋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강연은 여기서 마치고 마지막으로 Q&A 시간을 가진 뒤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에서 서포터즈 활동하시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이냐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저는 일단 다 좋았는데 가장 좋았던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제가 사실 라이브 톡을 어디 가서 해볼 수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제가 직접 리스에 대해서 대본도 쓰고 제가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라이브 톡도 진행하는 것도 정말 재밌었고 제가 굿즈 디자인을 살면서 해본 적이 없었는데 리스를 통해서 굿즈 제작도 해보고 약간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좀 새로운 참신한 걸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팀 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그 각자의 생각을 들으면서 같이 팀워크를 맞춰서 이제 팀 활동을 했던 것도 정말 좋았고 약간 개인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포터즈 하실 때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거를 전에 서포터즈 할 때 그 팀원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카드 뉴스 만드는 능력과 영상 만드는 능력이 있으면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카드 뉴스를 만들 일도 정말 많고 영상도 제작해야 될 일이 꽤나 있어서 아마 이렇게 필요한 역량을 고르라고 하면 카드 뉴스 제작과 영상 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말씀을 해드렸고 활동을 하는데 너무 어렵진 않냐고 여쭤보셨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서포터즈다 보니까 확실히 정보를 저희가 숙지를 하고 이제 그거를 콘텐츠로 가독성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점이 조금 어려웠다? 이 정도만 됐고 근데 그래도 충분히 공부하면 할 수 있고 그 리스 내에 정말 정보가 잘 적혀 있어서 저는 쉽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논문 주제를 받았을 때 검색하는 가이드라인, 과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겠어요. 저는 주로 논문 주제를 받으면 일단은 그 논문 큰 틀이 있잖아요. 그거 일단 키워드를 다 검색해보고 찾을 수 있는 만큼 다 찾아보고 나서 다 넣어둔 다음에 해보는 것 같아서 막 그렇게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키워드 검색 위주로 필요한 이제 단어들 이것저것 검색해보고 아까 말했듯이 내 서재에 담아놓고 또 읽어보면서 쳐내고 또 쳐내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특별한 방법이 있거나 가이드라인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리스에 있는 워낙 자료들이 많아서 그냥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찾아보고 저장해두고 다시 읽어보고 이런 방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찾는 자료를 좀 더 디테일하게 찾을 수 있는 검색 노하우 등이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검색 결과 좁혀보기 그 기능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그게 막 방대한 자료들 중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뭐 원문, 유무 이런 것까지 다 줄여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디테일하게 찾으려면 그거를 그 기능을 잘 이용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Q&A가 이 정도에서 마무리되면 될 것 같고, 그럼 지금까지 2021년 플레이리스 우수 서포터즈 정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